네, 오늘은 김정균 작가, 활동명 시고르 자부종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시골 잡종을 약간 프랑스어 느낌 나게 재치 있게 빗은 이름인데요. 이 작가가 NFT, 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서 향수라는 좀 다층적인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특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나 기억 같은 걸 AI로 시각화한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부분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죠. 뭐랄까, 기술이랑 감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창작자가 하는 고민이나 또 발견하는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AI가 예술의 영역을 어떻게 넓히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좀 잊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그 후각이라는 감각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작업의 시작점이 작가의 이름 자체에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시고르 자부종, 줄여서 시작가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본인이 직접 설명하기를 마치 여러 품종이 섞인 그 믹스견처럼요. 자신의 전공인 화학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블록체인, NFT, AI 같은 막 새로운 기술들, 이런 다양한 배경을 막 섞어서 융합해서 전에 없던 어떤 새로움을 만들고 싶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요. 아, 이름에서부터 벌써 그런 섞는다, 경계를 허문다는 느낌이 딱 오네요. 그쵸. 어떤 특정 분야나 형식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으려는 그런 작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태도가 작품 세계 전반에 좀 녹아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이 섞임의 철학이랄까요? 이게 작가의 핵심 주제인 향수로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향수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 노스탈지아, 그리고 또 코로 맞는 향기, 퍼퓸. 그렇죠. 그 중의적인 의미. 작가가 개인적으로 가장 강렬했던 기억이 바로 향기에 대한 추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관념, 경험 같은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향기에 담아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후각이랑 기억, 감정 사이의 연결이라는 게 참 강력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특정 향기를 딱 맡았는데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나 어떤 감정이 확 살아나는 경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을 담은 뭐랄까 맞춤 향수 같은 걸 제작하고 이걸 나중에는 이터널 퍼퓸이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맞춤 향수 브랜드까지.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도구로 넘어가 보면 작가의 창작 여정은 원래 NFT 아트에서 시작됐다고요. 네, 맞아요. 초반에는 그 꿀벌 캐릭터 NFT 시리즈를 발행한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NFT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자산의 고유성이랑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기술이죠. 그렇죠. 인증서 같은 개념. 네. 근데 지금은 그 NFT 작업 비중은 좀 줄고 AI로 활용한 디지털 아트 작업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미드저니 같은 AI 이미지 생성 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 쓰면 예전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되게 추상적인 이미지나 복잡한 개념들을 훨씬 구체적으로 눈앞에 딱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그냥 AI가 알아서 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작가가 아주 섬세하게 프롬프트, 그러니까 명령어를 설계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불어넣고 또 AI가 내놓는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자기 의도랑 제일 잘 맞는 걸 골라내고 필요하면 포토샵 같은 걸로 또 후처리 작업도 하고 이 모든 과정 전체가 창작 행위인 거죠. 뭐랄까, 기술이랑 아주 긴밀하게 협업하는 느낌? 기술과의 협업.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 작업의 정말 독특한 점,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AI로 만든 시각 예술이랑 실제 향기를 결합하려는 시도 같아요. 아, 그 부분이 정말 재밌죠. 네.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어떤 디퓨저, 이 향유고래라는 제품의 향을 맡고 영감을 받아서 AI 아트를 만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기가 만든 AI 작품에 어울리는 향을 조향사랑 같이 협업해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와, 양방향으로 다 하네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정보랑 후각적인 정보가 같이 주어질 때 훨씬 더 깊고 완전한 감상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시할 때도 관람객이 직접 향을 맡아보면서 작품을 감상하고 또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경험을 완성시키는 거네요. 더 나아가서는 있잖아요. 웹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듯이 다른 물리매체 작가의 작품을요. 저작권자의 동의를 당연히 얻고 그걸 디지털 영상 아트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협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존 작품의 디지털 재해석, 그것도 흥미로운데요. 네. 기술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연결점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최첨단 기술인 AI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소재인 향수를 엮어서요. 아주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종균 작가의 작업을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각이나 기억을 기술로 붙잡으려는 시도, 이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네, 저도요. 기술 발전이 우리 감각 경험을 어떻게 더 넓혀주고 또 예술이 인간 내면의 어떤 깊은 부분까지 파고들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는데요. AI 같은 기술이 앞으로 향기뿐만 아니라 뭐 미각이나 촉각 같은 다른 감각들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데는 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오, 미각이나 촉각까지. 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비물질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미래 예술의 새로운 영감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 각자의 상상력을 한번 더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